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5일 산청 송덕사에서 독서 수업 하는 날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생각의 힘으로 세 번째 하는 수업인데요. 지난 시간에 의식이 왕이고 무의식이 신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무의식의 힘이 더 거대하고 그래서 그 무의식에 의식이 끌려다닌다. 무의식의 힘이 너무 거대하니까 압도된다. 나는 바꿀 수 없다. 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다면 6주에 걸쳐서 의식이 어떻게 다시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의 시작 부분을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왕의 귀환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연습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동일시하지 않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의식 훈련하기인데 원하는 데다가 마음을 두는 훈련. 그리고 세 번째가 객관적으로 관찰하기였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오늘은 왕의 통치가 시작된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꾸고 전환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뭐부터 할 거냐면 시선 바꾸기를 가장 먼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 전환하기 그리고 에너지를 전환하기까지 오늘 어떻게 왕이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주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85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의식 확립하기인데요.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꼭지의 제목이 있네요. 맨 아랫문단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의식이든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의식이든 의식을 향하는 대상은 강화되게 마련입니다. 만약 의식이 뇌 속 프로그램에 이끌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향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생각이었든 아니면 자기가 의도해서 했던 생각이든 반복하는 생각이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자기는 전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자기가 마음의 수면 밑에서 얼빠진 상태에서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들이 자신의 마음 내에서 영향력을 점점 강화시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행동을 한다. 라고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전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본인이 왕이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마음의 나라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입장을 간과한 생각인 거예요. 주인이자 왕은 본인이 잘못을 했는가 잘못하지 않았는가와 전혀 관계없이 책임지는 자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시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에너지. 시선을 돌린다라는 것은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곳을 어디를 향해 놓을 것인가, 이것을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두뇌에는 망상활성계라는 게 있대요. 망상활성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정보들이 있죠. 뭐가 들어와요? 길거리 다니면 뭐가 보이세요? 저는 어느 지역을 가든 탁구장과 카페가 보이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든 일단 그 지역에 탁구장과 카페는 아주 잘 보여요. 이게 뭐냐면 망상 활성계의 역할인데, 수많은 정보들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신이 의도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두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망상시켜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만들고 다른 건 전부 못 보게 만들고 오직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만 시선을 둘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 이게 이제 망상 활성계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 시선 처리, 이것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음에 있는 모드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변화시키는 거냐면 의식의 뜻대로. 그래서 1번으로 시선이 나온 거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어디다가 시선을 둘지 결정을 했다면,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뜻대로 돼요? 아니면 또 뜻대로 안 돼요? 그럴 때 그 생각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생각을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해석을 어떻게 긍정적인 해석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킬 것인가? 이게 세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선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의식을 어느 초점에다 맞출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중간에 작은 따옴표 있는 문장부터 읽을게요.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인간은 자신을 이미지화하는 대로 된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생각과 이미지는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란 사고를 말합니다. 또 이미지란 머릿속에 그리는 상념을 말하는데, 머릿속의 상념 또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난 구제불능이야 라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점점 자신의 이미지가 구제불능으로 뿌리 깊게 정착해 갑니다. 그와 반대로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쪽으로 커져갑니다. 망상 활성계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시선을 둘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에 시선을 둘 것인가, 이걸 결정하고 그 결정한 힘을 바탕으로 우리의 망상 활성계를 활용해서 나의 긍정적인 면에다가 마음을 두기로 했다면, 이제 우리의 두뇌는 그 면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보도록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까지가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해내면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왕다운 통치를 시작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불자들이 좋아하는 문장 중에 일체유심조라는 표현이 있죠. 일체유심조는
10가지로도 해석할 수 있고 100가지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단순한 해석은 뭐냐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 이건데 오늘의 얘기로 하자면 오늘의 얘기로는 모든 것은 자기가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어떤 면을 볼 것인지, 스스로가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지인들의 어떤 면을 볼 것인지, 어떤 면을 보기로 결정할 것인지. 만약에 지금까지 나의 그리고 남의 단점만 계속 보는 습관이 있다면 결정해야 돼요. 이제 그건 그만 보고 허물은 그만 보고 청정한 면을 보겠다. 이게 안타깝지만 세상이 우리를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사람들은 발원지가 있으면 그 발원지에다 쓴 거, 이걸 자신의 소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인간들의 생각인 거고, 이 우주는, 이 법계는 무엇을 그 사람의 소원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생각하고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는 것,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 가장 충격적으로 생각하는 것, 가장 강력하게 진실이라고 믿는 것, 그것을 그 사람의 소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소원은 항상 100% 성취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헨리 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업가가 있죠. 이 사업가가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 무슨 뜻이에요?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거죠.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거기에 시선을 뒀으니까. 이게 1단계예요. 이거 했다고 왕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안 되니까 2번이 있는 거라. 당연히 안 되니까. 자, 왕은 이렇게 의식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근데 결정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단박에 그 방향성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하들을 끊임없이 방향성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또 왕이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자, 93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93페이지. 사고 전환을 마음대로 하는 것도 능력.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 의식의 역할 중 하나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 이거에다가 줄을 쳐놓으시고, 이게 뭐냐면 바로 시선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어떤 방향을 바라볼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것. 이것이 의식의 능력이자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 문단의 밑에 보면 중간에 그 방향성대로 안 될 때 뭘 해야 되냐면 기분 전환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전환. 이걸 이제 사고 전환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 문단의 맨 밑에 보면 기분 전환이 있어요. 이것은 기분 전환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기분 전환을 하는 게 두 번째 스텝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밑에 문단을 같이 읽어볼게요. 가령 어떤 야구 선수가 절호의 기회에 삼진을 당해버렸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미 지나간 실수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선수와 금방 잊어버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의 머릿속은 어떻게 다를까요? 실수에 사로잡혀 있는 선수는
머릿속이 삼진당한 때의 장면이나 그때 왜 스윙을 안 했을까 등 후회의 말들로 소용돌이치고 있겠지요. 이는 머릿속이 능력을 제한하는 사고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 상황에서 벗어나 사고를 전환한 선수의 머릿속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야구 선수의 예가 나왔는데요. 이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방향성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신하들이 무의식이 뜻대로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는 순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대로 안 되는 게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전환하는 게 바로 생각의 전환이에요. 운동선수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구선수가 삼진아웃을 당했어요. 중요한 순간에. 그러면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쳤을까 후회를 해야 돼요? 아니면 다음 타석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나요? 잘 안 되죠.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코치님들한테 말을 듣고 들어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실수했으면 떨쳐버리고 빨리 다음을 준비해라. 근데 그게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능력이 부족한 거냐면 생각을 전환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능력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이게 왕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자질인데 지금 이게 부족하니까 시선을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연습해야 되는 건 생각, 기분을 전환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실력이 향상되는 사람이 있고 실력이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없고 생각을 전환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벗어나냐면 과거로부터 벗어나요. 이 과거가 뭐냐면 뜻대로 안 됐거나 실수했거나 이거겠죠? 이 후회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금방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그 다음으로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지금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돌리고 기분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 말고 돌리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는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가 있죠. 조금 각색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예화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들이 말을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 아들, 딸들이 집에서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 잘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 데리고 도망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냐면 아이고 그 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귀한 재산을 가지고 아들이 도망갔으니 이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아유 큰일 났네요.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번에 아들이 그 순말을 데리고 왔는데 순말하고 암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말을 2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이고 축하한다고 어디서 말을 2마리를 만들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며칠 있다가 이제 이 암말이 새끼를 뱄어요. 그래가지고 새끼가 나올 때쯤 돼가지고 그 새끼가 어떻게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있다가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말이 뒷발차기 하는데 맞아가지고 크게 다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마을에 말이 2마리가 돼가지고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그렇게 다쳤으니 안 좋은 일 아닙니까? 또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인지는 알 수 없다. 두고 보자. 근데 마침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건강한 청년들은 다 군대에 끌려갔는데 이 친구는 누워 있어가지고 말에 받쳐가지고 군대에 징집되는 게 이 예외가 아니라 열애, 면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아이고 이건 얼마나 좋은 일이냐 라고 하는데 끝까지 할아버지는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록이 안 나와요. 인생사 세옹지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당장에 일어난 일들, 그것이 실수, 후회할 일, 자기 뜻대로 안 된 일처럼 보일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변한다. 그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내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내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의 힘, 이 교재에서는 나라고 하는 걸 의식으로 뒀고 그 다음에 무의식을 이 의식과 대비되게 두지 않았습니까? 의식이 결정하는 거예요. 의식이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 우리가 모든 신하들에게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기분을 느끼게 만들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결정해 주는 게 의식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이게 왕의 역할이에요. 이게 주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책이 보면 생각을 가지고 뭘 바꾸냐면은 습관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이런 책인 것 같지만 사실은 리더십 교육 책이라 이거. 리더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의식이고 이 의식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라고 하니까 이 내가 이 습관, 무의식의 신하가 아니라 이 내가 이 무의식들을 다스리는 왕, 리더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걸 알려주고 되찾으려면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냐면 주인으로서의 리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방향성을 결정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집단 전체의 해석 방식과 기분을 결정해 주는 게 바로 리더의 역할인 거예요.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야 되지만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기 시작했느냐 그것에 따라 이것이 전환되기 전까지의 모든 기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결정 안 한 것처럼 보여도. 92페이지. 92페이지에 보면 맨 아랫문단에 한 몇 줄 읽어볼까요? 3줄만 읽어볼까요? 이 경우,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경우 사고 의식을 의식 사고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의식에서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의식으로의 전환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위에 보면 그림이 있죠? 사고가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사고가 일어난다는 건 사건, 사고가 아니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순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먼저 그 상태를 깨달아서 의식이 먼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생각이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한 사람도 어떤 때는 의식이 먼저, 어떤 때는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자,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바꾸는 건데, 요 생각을, 기분을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이어져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망상이라 그럴까요? 자, 망상을 쭉 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 지금 의식이 끼어들고 있어요? 안 끼어들고 있어요? 안 끼어들고 있죠? 그래서 망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의식이 그때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이 의식이 요 망상의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없이 순서가 망상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의식이 다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거는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 아직까지 왕의 권한을 제대로 못 찾은 거예요. 왕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돼요. 의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의식에 걸맞는 사유를 하든 아니면 그 의식에 걸맞는 망상을 하든. 그러니까 의식이 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냐면 사띠의 질이 좋아지면 첫 번째 망상만 쭉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망상 중간중간에 의식이 돌아와요.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이미 망상은 불이 붙었잖아요. 그 불이 붙어 있는 걸 나중에 끄는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수행을 시작을 해도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보면 못 느끼는 것처럼, 아니 못 지배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뒤에 쫓아다니면서 사후 처리하고 뒤치다꺼리 하는 것 같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띠의 질이 좋아지면 어떻게 전환이 되는 거냐면 순서가 이쪽으로 가버려요. 이게 뭐냐면 망상의 앞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이 앞단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 연습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생각을 전환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능력이 확연하게 향상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이 경전이나 책들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생각과 생각 사이에 공간이 있답니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그렇대요. 야, 그 청소기도 그렇다 그러는데 생각과 생각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생각과 생각 사이에 공간이 어디 있죠? 여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몇 분에 몇 초요? 생각이 한 찰나의 전념, 후념이니까 64분의 1초와 64분의 1초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행을 하는 분들이 이 생각과 생각 사이에 있는 공간을 잡으면 그러면 마음에 대한 조절력이 극적으로 향상되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 망상의 앞단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것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런 훈련도 안 하는 사람은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망상이 그냥 이어져요.
중간중간에 의식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의식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망상이 이어지는 중간에 의식이 한 번씩 끼어들어요. 그런데 망상 뒤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후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불 끌어다니기 급급한 거예요. 그런데 의식의 훈련을 더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망상의 앞단을 잡는 거죠. 이런 사띠의 질에 따른 권한의 차이가 발생되기 시작한다. 이제 그게 죽음의 수용소에서였나? 나치즘이 얼마나 악독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또 그 속에서 수행자로서 마음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자유의지를 지키는지.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빅터 프랭클 박사님께서 하시는 강조점은 인간은 모든 몸과 마음과 환경에 자유를 속박당하더라도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속박할 수 없는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경험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자유의지.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 이거 하나는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게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거든요.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대요. 우리는 반응 뒤를 잡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응 앞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있고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그 선택에 달려있다. 생각을 전환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생각을 전환하고 기분을 전환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에너지들 중에서 하나를 예로 들 거예요. 분노. 우리가 스스로에게 세상에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분노를 무조건 피해야 될 것, 무조건 안 좋은 것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저것을 전환해서 쓸 수 있는가? 분노를 자신에게 약이 되게 승화시킬 수는 없는가?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건데, 일단은 116페이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라. 이 한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느닷없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적 없나요?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저는 고교 시절 동아리 활동도 공부도 그렇다고 연애도 잘 못해 스스로를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16살부터 18살까지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허무하게 보내버렸다며 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런 나 자신이 너무 싫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그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 외향적인 것 같으세요? 내성적인 것 같으세요? 내성적인 것 같으세요? 다행이네요. 제가 예전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도반들도 안 믿더라고요. 이제 허언증이라 그러던데 왜 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방송 나가서 강의를 하고 그러냐고
허언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성적인 걸 넘어서 이 대인기피증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성향은 그대로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인기피증이 있다, 내성적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강의를 할 때, 법회할 때 자주 얘기를 했어요. 왜 자주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이 저에게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약점이면은 얘기를 못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한테는 이미 계산이 끝난 거라. 무슨 계산이 끝났냐면 내향적인 성격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약점인가? 대인기피증이 나에게 약점인가? 아니면 도움이 되는가? 저는 이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의 전환을 끝낸 거예요. 지금 항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강점도 보지만 약점도 찾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자는 16살 때부터 18살까지 자신이 낭비한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전환하게 됐는지에 대한 예가 나오는 건데, 저 자신에게 정말이지 정나미가 떨어졌을 무렵 나를 바꿔보자 하고 강하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분노를 무엇으로 바꾼다고 하는 거냐면 분심으로 바꾼다 그러는 거예요. 가나선이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거든요. 여러 명상법들 중에서도 이 가나선을 뭐라 그러냐면 최상승선이라 그래요. 왜 최상승선이라고 하냐면은 최상승이니까. 저학년, 중학년은 없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요쯤 되면은 학력에서는 최상승이잖아요. 이런 과정처럼 명상을 쭉 단계별로 하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적절한 수행법이 이 최상승선, 가나선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난이도가 가장 높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난이도가 높으면 효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 봐보세요. 아주 어려운 지식과 아주 어려운 기술을 요해요. 그러면 효과가 높다, 이게 뭐냐면은 시급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그걸 할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최상승선이 가장 난이도가 높지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장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스님 예를 한번 들었는데, 우리 노스님은 가나선에 대해서 항상 평가를 하실 때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조금 똑똑한 놈은 3일, 평범한 놈은 7일, 멍청한 놈은 3, 7일이면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최상승선을 가지고 수행하면. 그러면 도대체 왜 근기가 둔해도 최상승선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3, 7일이면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을 세 가지 요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 이 가나선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신심이고, 두 번째가 대의정이고, 세 번째가 대분심이라. 대신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이 신심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강력한 원동력이 돼요. 아주 강력한 에너지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신심은 뭐냐면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나 아니면 나에게 화두 드는 스승님이나 나나 똑같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고히 믿는 거예요. 이걸 대신심이라 그래요.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한 에너지원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대신심이라.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아주 강력한 거예요. 두 번째, 대의정은 의심이다, 의심.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마귀입니까? 우리 6근본 본뇌 중에 하나예요, 의심은. 그런데 가나서는 재밌죠? 의심을 써요. 왜냐? 의심이 한번 딱 걸리잖아요? 밥도 못 먹고 생각만 나요. 그 의심이 풀릴 때까지. 이게 딱 갈고리에 걸리듯이 딱 걸린 건데, 의심이 한번 딱 걸려버리면, 그러면 아주 강력한 궁구하는 에너지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중에서 그냥 자잘한 의심이 아니라 무슨 의심이냐면 대의심. 이 대의심은 절대로 풀 수 없는 화두. 생각의 길이 완전히 끊어지는 언어 도단에 이르는 화두에 대한 의심이 딱 생기면 이걸 대의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을 더 이상 못하고 생각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게 바로 대의정이에요. 세 번째는 대분심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가나서는 스승과 제자가 보통 1대1로 지도를 하는데, 왜 1대1로 지도를 하냐면 1대 다수로 지도하잖아요. 그러면 스승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자가 많으면. 1대1이나 1대 소수여야지 감당이 가능하지. 왜냐하면 계속 분심이 일어나게 스승이 제자들을 이렇게 긁거든요. 그 사람의 자존심도 엄청 긁고요. 그 사람의 이 감정선을 엄청 긁어요. 그런 걸로 안 되고 무던한 사람이잖아요. 때려요. 예전에는 다 때렸어요. 우리 옛 선사들은 다 맞고 수행했어. 그것도 항상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취약할 때, 딱 그 기분 가장 나쁠 수 있을 때, 그리고 가장 그 절망 끝에 몰아붙일 때, 그럴 때 말로, 손으로, 발로 뭘 불러일으키냐면 대분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엄청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이 분노를 어떻게 쓰냐면 대신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승질이 났어. 그러면은 스승이고 뭐고 이제 있어요, 없어요? 눈이 뒤집히면 없어.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너나 나나 똑같이 불성이 있는데 먼저 깨쳤다고 엄청 나한테 뭐라 그러네. 더럽구치사에서 내가 깨친다 그러고서 목숨 걸고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대분심. 왜 대자를 붙였냐면 이 분심이라고 하는 강력한 에너지원을 어디다 쓰냐면 성불의 길에다 써요. 그래서 대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제가 일부러 전부 뭐라고 했냐면 에너지원 이런 표현 썼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들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심과 의심과 분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대자가 붙는 올바른 방향으로 승화되면, 에너지가 승화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의식은 무의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강력한 에너지원을 밀어 넣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수행은 폭발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건들을 딱 갖췄을 때 화두를 주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최상승의 효과, 3일 만에 7일 만에 3, 7일 만에 깨치더라. 이 이야기를 하신 거라. 그러니까 전제가 아무한테나 화두 줬다고 3일 만에 깨치는 게 아니라 3, 7일 만에 깨치는 게 아니라 대신심의 요건, 대의정의 요건, 대분심의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화두를 주면 이렇게 되더라. 이 중에서 예로 들고 있는 게 뭐였냐면 지금 분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한 문단 더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세 번째 문단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정, 분노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요. 물론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떠밀려 자포자기 해버리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본인이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행동의 원동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화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오페라에 몰두하면서 게임 의존증을 극복하게 된 사례처럼 놀고 싶다는 욕구를 승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자,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왕의 통치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왕의 권한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실제로 통치를 하려면 마음을 전환하는 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환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시선을 결정할 줄 알아야 되고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전환해서 기분 전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해석하는 방식. 어차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일지 안 좋은 일일지 알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게 실제로 좋은 일로 나에게 주어졌든 안 좋은 일로 주어졌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해석에 의해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을 전환하는 것을 넘어서 감정을 전환한다면 이것이 아주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고 우리가 무의식을, 습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왕의 아주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더라. 세 가지 마음 전환에 대한 기술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바꾸고 생각을 전환하고 그리고 감정까지 승화시킬 수 있다면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의식이 무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해지고 그리고 의식이 이 왕의 권한을 되찾아서 이 왕의 역할을 하는 힘이 강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이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의 무의식, 자동화된 생각과 감정들을 한번 잘 이끌어 나가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하고는 뭐 특별히 관계가 없는데요. 이 책이 습관을 바꾸는 생각의 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내가 나에게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이 리더십을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리더는 방향을 결정하는 자다. 리더는 전체의 기분에 영향을 주는 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에너지원을, 자신에게 주어진 날카로운 칼을 어느 방향으로 휘두를지 결정하는 자다. 이 모든 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다. 이런 리더십 파트도 눈여겨서 보시고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